그 얘기는 북미 ESS용 그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수록 K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전해이라든가 그 안에 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이온의 수요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런 리튬이온 기업이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다면 훨씬 더 실적 안정성과 그 실적 성장성 안정성이 높겠죠. 국내에서 이런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캐즘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배터리 업계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인터배터리 이제 유럽 이제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도 ESS가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이 기업들이 향후에 ESS 분야에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거고, 또 역시나 중국 업체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게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에서도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 유럽에 대해서 특히 ESS에 관련해서 정리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이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K배터리 ESS 시장 주도권 되찾는다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캐즘 타고 덩치 키운 ESS 유럽 인터배터리 유럽 한중일 레이스, 이런 그 기사가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주로 얘기 나온 게 에너지 저장치 ESS가 된 이유가 유럽 시장이 또 그쪽 사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크고, 또 이제 이번에 ESS 유럽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S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행사 자체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진행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ESS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 생산 능력을 어떻게 갖겠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미랑 우리나라랑 중국, 유럽 쪽까지 이제 ESS 시장 캐파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사진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원래는 ESS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가정용 ESS 쪽에서 화재가 막 발생하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사실상 많이 시장을 뺏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ESS 시장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월등히 컸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으로 좀 상당히 집중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런 전기차 캐즘과 또 이제 더불어서 또 AI 시장이 또 급성장하면서 ESS 시장이 되게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런 쪽.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거에 대한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ESS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시장을 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ESS 쪽에서는 물론 삼성 SDI는 투투로 NCA랑 LFP 투투를 가지만은 대체로 이제 무게라든 크기,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덜 받는 쪽에서의 LFP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LFP 배터리 자체가 원래 ESS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걸 전기차 쪽으로 써볼까 하면서 이게 쓰게 된 것이지, LFP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하고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데 다만 이런 ESS 쪽에서는 화재 안전성이라든가 가격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상당히 더 높다라고 봐서, 아마 글로벌 ESS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아니면 일부 또 나트륨 배터리, 소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LFP가 대체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는 건 시장과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다 ESS 솔루션들을 다 전시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주목할 볼만한 거는 고용량 LFP 롱셀 JF2였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발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고, 가주택용 상업용으로도 모두 호환 가능한 JF1도 있었고, 또 이제 LFP 기반의 이제 주택용 ESS 제품 엠블록도 이제 발표를 해서, 요게 이제 ESS 제품에 대해 상당히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북미 오창 공장에서 8월달에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지만은 북미 쪽에서는 이제 애리조나에서 16기가와트시의 LFP 배터리 만들거든요. 다 ESS용이라서 이거 다 테슬라 쪽으로 들어갈 거고, 하나 큐셀인가요? 거기다도 이제 1조 2천억인가 4천억짜리 이제 공급 계약을 한 상태고, 목표가 26년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중관세가 26년부터 이제 25% 관세를 이제 중국산에다 매기기 때문에 요게 맞춘 거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유일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해 중국 난징 공장도 일부 이제 ESS용 LFP 전화를 또 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그 롱셀 LFP 롱셀 양산 계획이 있어서 이제 엔솔도 그 ESS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NCI라든가 그 LFP 투트랙 전략을 좀 가고 있고 이번에 그 SBB라고 해가지고 그 삼성 배터리 박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인터 배터리에서도 보여줬던 같은 건데 기존에 이제 LF 배터리와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LFP가 문제가 뭐냐면 왜 완충해야 되냐면은 완충을 안 하면은 이 그 SOC 추적이 어려워요. 100%를 해제 안 상태에서 80%만 채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정확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 남았는데 40%가 남았다고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다 충전했다가 거기서부터 이게 해야지만 이게 그나마 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건데 요거를 좀 더 그 기존의 LFP보다 30% 향상된 효율로 추적할 수 있게끔 제품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26년부터 그 ESS LFP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SK온은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고 2개 업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에서 코멘트를 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결국에는 ESS 쪽에서는 LF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그 LF 배터리가로 그 ESS용을 만드는 순간에 동박이 얇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얇으면서 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LFP 배터리에서도 결국 동박은 그 하이엔드 동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LF 배터리를 만약 중고업체들이 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동박업체가 많으니까 그 중고업체들이 유리하겠지만은 엔솔이라든가 SDI가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요 벤더인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하이엔드 동박이 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그 LMO를 설비를 활용해서 그 LFP 준 양산 라인 구축도 이제 3분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있어서 2차전 종합 소재 업체로 거듭나겠다고 좀 후보를 밝히고 있고요. 이쪽에서 좀 진심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미국 ES 시장에서 중국의 그 업체들이 26년부터 관세를 붙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게 좀 퇴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아예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못하도록 그 법도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 26년부터는 국내 업체들이 ESS 시장에서 점유율 높여갈 것이고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 인상은 그 K 배터리 산사한테 큰 기회가 될 것이고 26년부터 이제 점유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관세가 도입하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 셀 가격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비싸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만 주로 FOC 규정을 받았지만은 ESS 걸로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산의 대미 수출이 막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수출 비중이 중국산이 90% 정도가 됐는데 이게 막히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관세 인상된 시점부터는 판이 바뀌어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배터리 3사가 미국 내에서 ESS 현지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된 시점이 엔솔부터 26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도 26년부터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게 보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내 K배터리 3사가 이제 ESS용 LFP 배터리 그 양산을 목표하는 26년과 그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부과하는 일정이 딱 맞물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라고 보면 그 ESS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30년까지 36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인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에서도 국내 배터리가 이제 업체들이 ESS 쪽에 힘을 준 이유도 있었고, 또 그 유럽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 ESS 시장은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탈리아가 이제 주요 시장이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는 이 글로벌 ESS 시장이 2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6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유를 분명히 드렸죠. 북미 ESS 시장에서는 우리의 이제 주요 고객이 앞으로 북미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계속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ESS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앞으로 26년부터는 중국산 ESS용 배터리가 미국 현지 생산 제품으로 상당히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ESS 시장이 급증하는 거는 사실 그 AI 그 데이터 센서가 급성장하게 되면은 관련이 그만큼 이제 그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ESS 쪽에서는 특히 이제 LFP 배터리의 성장성이 클 거란 말이죠. 이제 그 LFP 배터리는 그 3원기 배터리에 비해서 전액이 약 50에서 70%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북미 ESS용 그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 그 K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관련된 이제 전액이라든가 그 안에 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 원가 기준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의 수요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3원계 대비 그 LFP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액 단가가 LFP가 더 낮습니다. 한 25에서 30% 낮은데 이 리튬의 그 원가 비중은 그러니까 중량 비중은 15%지만 단가 기준은 40%인 리튬은 단가가 똑같아요. 3원계든 LFP 같은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LFP 배터리의 성장에 따른 수익 강도가 전액보다 리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ESS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큰 수혜주는 전액 리튬인데 그 중에서도 전액이 탑픽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리튬 기업이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다면 훨씬 더 실적 성장성 안정성이 높겠죠. 그런 기업을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사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런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아십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정 좀 받고 있는 중이고 아마 500 물량 때문에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엔캠이랑 관련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ESS 시장을 그 북미 ESS 시장에서 제가 그전에는 그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점유율 높인 걸 말씀드렸는데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해니까 리튬 쪽의 수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전해니까 리튬 관련 기업을 잘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